판교 환풍기 참사 사건이, 우리 전국, 우리 한국 사회를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환풍구 참사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현철 한국민간경호협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교 환풍구 참사 남해에 같지 않았을 텐데, 안전사고 일어날 뻔했던 아찔한 경험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많았죠. 저희들 사실 지금 우선 희생자 여러분들께 안전에 담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복을 일단은 빌고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금 한 번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2차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조금은 제가 우려됐던 것은 더 큰 사고로 이어날 수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환풍구가 문제가 됐는데, 환풍구 말고도 사실 주의해야 될 시설물 많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이제 실내 행사와, 이제 실외 행사로 사실은 나눠집니다. 근데 실외 행사는 굉장히 시설물이나 구조물이나 또는 공역법상에서의 안전진단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건도 지금 그 환풍구에서만 사고가 났을 뿐이시지, 네. 실제는 도로 옆에 난간이라든지 또는 담벼락이라든지 또는 차량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구조물이나 트러스를 통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또는 야외에 무슨 차량이 청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가는 네.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무대에 대한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이 감마가 됐기 때문에 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곳곳이 사실은 지뢰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우리 관람객들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심코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게 많겠죠, 네. 아무래도.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관람객들은 어느 누구나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관객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현장에서는 항상 공연 전중 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항상 이러한 야외 행사에서는 안전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굉장히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나 또는 가족들과 같이 갔을 경우에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한 번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소양을 좀 갖고 계시면 네. 정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수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환풍구 사고 또 벌어졌는데, 이게 원인이 결국은 또 이제 뭐 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덮개 부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환풍구를 덮고 있는 그 철제 덮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부실했던 것 아니냐. 네. 물론 뭐 국가수 조사 결과 그리고 경찰 조사 다 받아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 또 법적 문제 이렇게 좀 따져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럼? 먼저 지금 형사적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그 업무상 그 과실 치사상 네. 즉 기울여야 할 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네.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네. 사망한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금 가리는 그런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주최 측이냐 주관 측이냐 이것의 어떤 문구의 여부보다는 네. 실제로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주가 돼서 관여를 했느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론사가 네. 또 있고요. 예. 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입장에서 네. 그 관리 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이제 경기도 과학원의 어떤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테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네. 그 철판 그 지지대가 네. 사실은 너무 약해서 네. 뭐 성인 서너 명만 올라갔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네. 시공과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공주와 그 건설업자한테도 업무상 네. 그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그렇다 본다면 그 처벌의 그 범위가 네. 상당 부분 확대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공교롭게도 내일이 또 성수대교 붕괴 20주기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이거 조금 다르지만 성수대교 그 연결 부위 용접 불량 이런 게 주요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과적도 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과적과
이런 어떤 연결, 이음매의 불량,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무너지는 거죠, 뭐. 그렇죠. 벌써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20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그 충격을 네. 그 당시에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결 부위의 용접 불량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무슨 어떤 사람이 잘못했니, 누가 책임을 지느니, 뭐 어떤 설계가 잘못됐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그것이 지금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은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는 거고 어떠한 시설은 위험하고 어떤 시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이제는 20년 지나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이런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의식이 7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 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17점이다. 17점이 2007년에 30.3점에서 지금 17점으로 거의 뭐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뭐랄까 위험 경고는 뭐 많긴 한데 이런 거를 아예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본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서 뭐 지내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번에 우리가 그 환풍구를 뭐 처음 네. 위험도를 인지했지만 평상시에는 지금 뭐 명동, 퇴계로, 을지로를 그 환풍구를 밟지 않고서는 뭐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도 하고 뭐 저도 지나갔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설마 네. 어떤 이 안전 재난의 뭐 피해자가 될까? 이렇게 그 의식을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점수 자체가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상당히 그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제일 우선돼야 할 가치가 어떤 생명, 재산 이것에 대한 이제 안전인데 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일상 중에 그냥 한 부분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후진국에서 일반적인 생활 그 형태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운이 좋으면 어떤 공연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사망이나 부상 당하지 않고 집에 귀가할 수 있고 네. 운이 나쁘면은 뭐 사망을 하는 뭐 이런 그 지금 상태까지 간 것은 이것은 네. 결국은 국가가 이 책무를 맡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떤 뭐 일정한 권력을 주고 세금을 내는 이유가 네.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하나의 사회 계약의 형태로 정부와 국가에 이제 의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가 본다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것을 어떤 그 기본 개혁을 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구호와 말만 했지 네. 실천적으로 바꿔진 것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각 그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뭐 별개의 문제지만 또 하나는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말로는 많이 했는데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꾼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또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안전의식이 7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지금 17점이 될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높은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 한 2m 이렇게 환풍구가 이렇게 좀 높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건 이제 시스템의 문제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올려놔도 또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시스템의 문제와 어떤 안전의식의 문제를 동시에 좀 아주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성수대교에 방금 지적하실 때 그런 문제랑 또 달리 이번 이 판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건축법상에 의하면 환풍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설치 기준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위임은 돼 있지만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광장에서 집회 같은 경우도 이 광장에서 특정 광장에 조례로 다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광장이 조례가 위임이 있지 않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또 그런 위험들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네. 또 지적하셨듯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뭐 2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든지 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주변의 시설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민 의식도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 7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여전히 낮아졌다. 오히려 높아졌으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많은 네. 사고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면서 그 위험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설도 문제이고 안전 기준도 분명히 보완해야겠지만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도 스스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안전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체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그 시절을 거치면서 네. 사실은 어떤 한 번도 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네. 또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초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가 네. 이 학습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그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네. 나라들은 유치원 때부터 안전에 관한 것을 직접 본인이 그 느낄 수 있도록 네. 그 요령을 이제 학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뭐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런 네. 인식을 갖게 되고 심지어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투자와 비용 측면에서 제일 먼저 삭감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즉 안전을 어떤 그 창의적인 투자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먼저 삭감하고 아껴야 할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뭐 다리나 환풍급 그렇죠. 문제뿐만이 네. 아니고 컴퓨터 뭐 해킹에 대한 안전 뭐 이것도 네. 제일 삭감의 우선순위 첫 번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안전이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중요한 화두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 지수도 뭐 지금 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하위 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적이 네. 정확한 게 이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5%였고요. 네. 또 소화기 사용 실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경우도 31%였다고 합니다. 사실 불이 네. 잠깐 났을 때 소화기를 바로 쓰면은 진압할 수 있는데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자. 적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안전 의식 17점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